그리스 로마실이 6월 달부터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소장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유물들을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4년 동안 장기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짜예요, 돈인데. 이 작품들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같이 그리스 로마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여기 주차하는 거 포기했어요. 한 30-40분 기다리다가 주차하는 거 포기하고 저 건너에 온누리교에다가 주차하고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이 땡볕 날씨에. 그래서 늦지 않고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부 해설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100명인가? 200명인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방학이라서 이거 시간 잡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냈어요. 그래서 이거 붙이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붙이고 다른 분들 관람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좀 이렇게 통로를 내주면서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그냥 오가다가 한 번씩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관련된 만화를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그래서 막 비율이 딱딱 맞게 들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야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예술을 살펴보면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신은 누굴까요? 정답! 아이, 똑똑이 잘한다. 네, 아테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라는 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테나는 아테네의 수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붙여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말이 파르테노페가 처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 신을 위해서 바쳐진 신전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 되는 겁니다. 비너스는 그랬지만은 이분은 항상 순결을 지켰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지 않고 항상 무장을 한 채로 등장을 합니다. 전쟁의 신이기도 했고요, 과학의 신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직무를 만드는 신이기도 했고요. 온갖 똑똑하고 좋은 거는 다 아테나의 목이었습니다. 이 아테나는요, 미네르바라고 로마 시대 때 불렸었던 신이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럼 아테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일단 투구를 쓰고 있어요. 전쟁의 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선 나오지는 않지만 올빼미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올빼미. 올빼미가 왜? 올빼미 무슨 상관? 올빼미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눈을 노랗게 뜨고 잠을 안 자죠. 그래서 밤을 자지 않고 있는, 항상 깨어있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이 올빼미랑 있다, 그럼 아테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참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는 정말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그쵸? 그치만 이 사람의 업적을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전쟁을 진짜 잘했고, 이 로마의 제정시대의 기틀을 마련했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무슨 명언을 남겼죠? 주사위는 던져줬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죽으면서 했던 말. 칼 막 맞고,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죽었던,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입고 있는 옷 좀 보세요. 우리 아까 아테나가 입고 있었던 그 옷 아이기스 기억나세요? 그렇게 같이 입고 그만큼 신과 같은 위엄을 가진 뭐 장군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통일된 제국을 이루면서 나라가 조금 안정되었었던 그런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네,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이끌었었던 5명의 황제가 있어요. 네르바, 트라우루스, 하드리아누스, 안티누스, 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똑똑하죠? 네, 그 마지막 황제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이 사람은요 정말 현자였었습니다. 어린애가요 막 나가서 노는 거 관심 없어. 나는 공부를 하겠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지 않지. 어린애인데요 자신의 몸을 막 단련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도 로마 사람들이 환장했었던 게 뭐냐면 검투 경기, 전차 경기, 막 피 튀기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학문을 닦고 무예를 가다듬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황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국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을 때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 국고에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옆 나라랑 전쟁을 해서 나라에 이런 예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쳐서 돈을 가져온다던가.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화려한 로마 황실의 세간을 자기가 직접 나와서 팔기 시작합니다. 벼룩시장처럼. 거의 우리 IMF의 금목이라도 같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조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었던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쓴 책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게 명상록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들어는 봤지만 읽지 않은 그 책. 이 명상록의 저자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책을 쓴 거예요. 이 명상록의 원래 뜻은 뭐냐면 스스로를 꾸짖음. 이렇게 훌륭한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계속 꾸짖는 그런 내용을 쓴 황제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때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는 같은데 죽음 이후에 뭔가 이어지기는 할 텐데 굉장히 희미하게 뭔가 그 남은 생을 이어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희미한 영혼이 되어서 이렇게 구천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섹션의 이름이 그림자의 제국인 거예요. 저 완전 애기였을 때만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관에다 이렇게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르고 관을 상여에다가 담아서 이 동네를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장지까지 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다만 우리랑 다른 것은 우리는 관에다가 넣어서 망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다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리스 로마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화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화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장은요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냐? 땔감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좀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담는 유골함까지 만드는 게 이제 장례의 절차였었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내 몸은 부활해야 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화장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장 문화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 로마 때는요 매장 초반에 매장은요 가난한 사람들만 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 넣고 그냥 뚜껑으로 닫아. 그래서 카타콤베와 같은 카타콤 같은 게 생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화장을 하던 사람들이 매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유골함에서 사람들의 관으로 조금씩 달라졌겠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냥 죽음 이후의 삶에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기독교가 먹혔던 거예요. 기독교는 확실하죠. 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확실함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서양의 미술, 뭐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실 때 인기 있는 사조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뭐 인성주의라던가 아니면 뭐 초현실주의라던가 아니면 뭐 야수주의, 입체주의 아니면 뭐 르네상스 이런 데 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그 거의 모든 사조들의 그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서양 문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조차도 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 그 기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서양 문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미술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네, 이제 사장입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컨텐츠와 여행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무도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네네네. 저희 로마 살았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사회적 이제 여행 또 이탈리아 갔다 오려고 해야지. 호텔이 가이드님 거 보고 애들이 저희도 진짜 저는 울었고 애들은 너무 박지훈 가이드님이 하는 게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또 이 더운 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띤 도슨트를 했습니다. 하루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했어요. 8월이랑 또 9월 계속 이 도슨트 모집할 거니까 여러분들 듣고서 좀 재밌겠다 싶으시면은 또 오세요. 안녕.